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7월 2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모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정운영 지지율이 반등했다. 자, 그런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5주 만에 소폭 반등을 하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반등했다는 소식인데 여론조사 업체 RN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5, 18일 사흘 동안 중국 성인 1,025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이것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보다 3.1%포인트 상승을 해서 35.6%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아직 낮은 지지율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난주 대비 반등을 했다는 것은,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오랜만에 놓은 집계 결과죠.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의 조사 결과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이 RN서치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현상인데, 이것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이 보수층, 기존 지지층인 50대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상당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수가 다시 결집을 하고 있다. 지금 상당히 여론전을 펼치고 있죠. 민주당이 사적 채용,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이것을 두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또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또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이것에 대해서도 북풍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특히 제가 몇 차례 분석해 드린 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겨우 지지율이 3.3% 나오는 이 최악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 중도층도 여론전의 영향으로, 여론전의 영향이 많이 받았죠. 영향을 많이 받아서 중도층이 이탈을 하고 또 심지어 일부 보수층까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수가 결집하기 시작을 했다. 자,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5.6% 지지율을 받았는데 RN서치 조사에서 부정평가는 61.6%, 2.4%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부정평가도. 긍정평가는 3.1%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물론 아직 부정과 긍정 격차가 34.0%고 여전히 이렇게 2배 가깝게 집계가 됐지만, 그래도 이 격차가 지금 반등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여론이 확산되면은, 또 특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장관들이 나가서 언론 인터뷰도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홍보를 하라. 그래서 서타 장관이 나와라. 대통령은 안 보인다고 해도 좋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또 대통령실 참모들에게도 같은 당부를 했죠. 그래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무슨 사적 채용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반론을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층이 결집을 하면은 지지율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RN서치 조사 결과 보면은 모든 연령대에서 여전히 부정평가가 높았지만, 다만 50대에서 지지율이 1주 사이에 14.4% 오르면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지율 58.8%, 이것은 지난주에 비해서 11.8%포인트가 오르면서 부정평가 39.9%에 다시 앞서는 그런 지금 반전이 시작됐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정당 지지율도 4주 만에 소폭 반등을 해서 39.2%, 민주당은 35.0%.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 중에서 지금 50대, 대구 경북, 이 보수층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반등을 했는데, 제가 몇 차례 분석해 드린 대로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 지지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또 여기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아직 집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계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되고 나서 24시간 후에 그런 집계들이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그동안 이 여론조사 보면은 상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 3.3%에 그치고, 갤럽 조사도 무슨 6%에 그치고, 그런 묻지마 부정평가 경향이 있었죠. 자,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시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있다. 50대와 대구 경북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지지층 중심으로 묻지마 부정평가가 많았었는데 지금 사적 채용 프레임 이것을 막 걸면서 이 중도층 이탈을 하고 보수층까지 일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2달여 만에 위기를 맞았다. 총체적 난국이다. 또 흔들린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프레임에 막 걸려드는 이 상황에서 또 여당 안에서 자중질환도 일어나니까 전체적으로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이제 결집을 하기 시작했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지금 RNCC 조사가 어떤 그 반전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파의 이 초반 저항, 뭐 3.3% 지지를 보내는 이런 초반 저항에 정면 돌파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 일단 지지율 조사가 이것은 오늘 아침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 기사로 소개를 해드렸고, 동아일보 보시면은 6면에 지지율 하락의 윤석열 대통령 원인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어제 도어 스태핑에서 이야기한 것을 동아일보는 이렇게 크게 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고, 자, 그런데 이 동아일보 기사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는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의 기사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원인은 언론이 잘 알지 않느냐. 일단 원인 잘 알면 어느 정도나 해결했겠죠. 이것은 답답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신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장관과 참모들에게 대국민 소통을 강조하며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모습이다. 이것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서타 장관이 나와라. 서타 장관이 나와서 대통령이 안 보인다는 말을 들어도 좋으니 언론 인터뷰 같은 거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알려라. 그런 이제 소통을 지시를 했죠. 자, 그래서 소통을 강조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 물론 뭐 대통령실 참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적극적으로 기자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라. 그래서 지금 뭐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나 뭐 최영범 홍보수석이나 이렇게 지금 전면에 좀 나서기 시작을 한 측면이 있죠. 자, 그것을 강조를 했고, 또 어제 이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 정부 관계자, 또 국민의힘 의원 일부와 식사 자리가 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이거 동아일보만 지금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지율이 취임 2달 만에 빠르게 빠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지지율이 0%, 1%가 나와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바로 잡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식사라는 자리에서 여권 관계자들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각 분야에서 이뤄진 문제 사례에 대해서 쭉 열거를 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그리고 탈원전, 공무원 정원, 퍼주기로 인한 국가 부채, 문재인 정부 때 실정 이것을 쭉 언급을 하면서,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바로 잡으려면은 반대 세력의 반발이 있겠지만 그대로 놔두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바르게 바로 잡아야 한다. 또 이를 바로 잡는 것은 꼭 누구를 징계하는 차원이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일이다. 그러다 보면 인기가 없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지만 대통령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을 지금 북한 대북 문제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사가 곧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죠. 지금도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진행이 됐는데 곧 강제 수사로 전환되면은 이것을 놓고 또 정치 보복이다. 또 이렇게 프레임을 또 걸겠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고 비정상으로 되는 것은 정상화하겠다. 이 의지를 밝힌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대목에서 이 반대파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면 반대 세력의 반발이 있겠지만 그대로 놔두고 갈 수는 없다. 바르게 바로 잡아야 된다.
자, 이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석을 해드린 대로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묻지마 부정평가를 하는데, 자, 그런 부분이 두려워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포기하는, 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자, 그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야당은 이 상황에서도 계속 프레임을 걸고 있죠. 이번에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 입김이 제일 셌다더라. 카드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여론전을 펼치고 있죠. 자, 서울신문 오명기사입니다. 뭐 여당에서는 문재인, 이재명도 비공개 채용했다. 뭐 이렇게 이제 방어 논리를 펴고 있는데 좀 진작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왔어야죠. 이 서울신문 오면 이 사진은 어제 윤석열 정부 인사문란, 안보문란 이렇게 하면서 규탄 위원총회를 여는, 지금 국회 원구성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 역할도 못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윤석열 정부 규탄하는 위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피켓을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언비어성 소문들을 막 퍼뜨리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죠. 자, 김건희 여사가 입김이 제일 셌다더라. 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국기문란으로 규정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요구를 했다. 자,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 캠프 관련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SBS 방송에 나와서 합니다. 대통령실을 구성하는데 김건희 여사 입김이 제일 셌다.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이 모든 실무를 총괄했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실 구성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캠프 관련자 이야기. 국민의힘 캠프 관련자 누구? 실제로 그런 캠프 관계자에게 들은 이야기인지, 듣고 들은 이야기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어쨌든 김건희 여사 입김이 제일 세고, 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그 실무를 총괄했다. 김건희 여사가 뭐 어쩌고 어떻게 뭐 하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실무적으로 처리했다. 뭐 이런 이야기 비슷하게 하면서 지금 또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탄핵,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2달 반 정도 된 정부에 대해서 탄핵을 입에 올리는 야당 의원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민석, 이 당권 도전을 하는 김민석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처음 꺼냈죠. 그런데 이원욱이 BBS에 출연해서 요즘 국민들 사이에 탄핵이라는 단어가 아주 광범위하게 회자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박주민이 뉴시스에서 경제나 정책만으로 탄핵되기는 어렵지만 걱정되는 게 최근 사적 채용 논란이 아슬아슬하다. 이러면서 서서히 탄핵까지 입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뭐 제2의 강우병 파동,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총체적 난국입니다. 일종의 뭐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감당할 수 있는 위기이기는 하지만 자칫하면은 감당 못할 정도로까지 여론전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면은 그럴 수가 있는데, 자,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 이 대통령실 참모들 적극 나서라 했는데, 또 여권을 바치는 한 축이 있죠. 여권을 바치는 세 축이 대통령실, 행정부, 여당입니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여전히 집안 싸움에 정신이 팔려 있죠. 자, 뭐 한글보를 대표로 소개해드리면 원톱 권성동 흔들리자 간장연대 아닌 김장연대 뜬다. 권성동이 최근 뭐 여러 사적 채용 논란에서 뭐 구급 공무원 가지고 뭘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장제원, 김기현을 중심으로 또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간장연대는 이준석이 이름을 붙였었죠. 간을 보는 안철수와 장제원의 연대, 이것을 의미하고, 김장연대는 김기현, 당권주장 김기현과 장제원을 그 앞에 성을 따서 이름을 또 붙여서 이렇게 집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름 붙이는 거는
이준석과 이 언론에 붙이는 거죠. 최근까지만 해도 차기 당 대표를 안철수 의원이 하고 사무총장을 장제원 의원이 맡는 간을 보는 안철수, 이준석이 붙인 말입니다. 그리고 장제원, 연대가 유력한 시나리오였다면 지금은 김기현, 장제원, 연대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 불씨를 살리려는 게 아니냐. 최근 성동 대행이 대통령실 구급행정요원에 대한 사적 채용 논란에서 내가 추천했다, 내가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가벼운 언행으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내부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거죠. 장제원과 전략적 제호설이 제기된 국민의당 출신 안철수 의원이 이 당내 기반이 좀 약하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그나마 두터운 김기현과 손을 잡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김기현은 이 김장연대와 관련해서 어제 KBS에 출연해서 언론에서 장명을 재밌게 했지만 지금은 김장 단골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김기현이라는 상품 자체로서 정치활동을 계속하겠지만 어느 누구든 뜻을 같이 하면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이 장관들, 대통령실 참모들 전부 나가서 여론전에 맞서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여당은 지금 여당에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할 수는 없죠. 알아서 본인들이 체계를 정비하고 해야 되는데 본인들끼리 지금 당권 다툼에 혈안이 돼 있고, 이런 빌미를 제공한 이준석은 지금 뭘 할까요? 난데없이 도장 깨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윤리위 징계를 받고 나서 자명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 나타났다가 또 어제는 또 강원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죠. 소위 말하는 윤핵관, 본인 이름 붙인. 그 다음에 어제 춘천에 나타났는데 춘천도는 강원도,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강원도입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도장 깨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데 어제는 또 본인이 징계를 받아서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는 그런 페이스북 활동도 또 했습니다. 뭐냐면은 어제 강원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당윤리위원회가 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 염동열은 당원권 3개월 정지, 그리고 이준석은 아직 수사가 안 끝났는데 6개월 정지 징계가 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고 이준석에게 물었다는 거죠. 이준석은 강원일보 보도에 의하면 억울한 부분은 없다, 윤리위의 현명한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해서 윤리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준석은 페이스북에서 내가 억울할 것 없다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기사에서 왜 이런 제목과 내용이 나왔는지 의문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윤리위의 판단에 대해 따라 말하고 싶지 않다, 그들의 한 판단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 해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 가지 보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본인이 결국 징계를 받아서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불복한다, 여전히 불복 입장을 표명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 소식은 민주당 전당대회죠.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이 당권을 잡으면은 반명, 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해서 공천에서 전부 다 공천 학살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재명을 당권에 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금기어처럼 됐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이 만약에 구속되고 이렇게 되면은 당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당대표가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계속 여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검찰과 당이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이 오늘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당에 부담이 된다, 출마를 하면. 그런데 이재명 쪽에서는 이재명 흔들기다, 거칠어진 사법 리스크 공방.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방탄조끼를 입었다, 불체포 특권, 이것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국회 의결에서 이탈을 하면은 이 방탄조끼가 쓸모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제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7월 20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